안녕하세요. 외도 알려주는 남자 날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네이버 카페 외성에서 회원님 분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질문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오늘의 질문. 어제 드디어 상간소장을 접수했고요. 흥분하지 않고 때리지 않고 말로 접할 자신은 있으시고요. 소장 도달 이틀 전 찾아가서 만나지 말라고 경고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변호사님 두 분 다 말리신답니다. 우아하게 소장 가압류로만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건가? 판결받고 욕해줘야 하는 건가? 갈등 중이고 직접 찾아가서 기세로 가만 안 두겠다고 하지 않고 소장만 날려도 그냥이 떨어질까요? 자, 이런 질문 흔하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남편 바람에 접하신 피해자분들 대부분 이런 생각 하실 것 같고, 또 여기 보면은 조펜다, 뭐 조펜다, 그 다음에 각서받는다, 그 다음에 뭐 모욕, 협박 이런 것들, 상간자 소송을 결심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한 번씩은 검색해 보셨던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대로 하면 어떻게 될지 대략은 다 알고 계실 건데, 그게 좀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는지,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틀린 건지 이런 확신이 없으시니까 이런 질문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단락별로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드디어 상간소장 접수했어요. 아, 이건 정말 굿입니다. 자,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배우자 바람을 해결을 하든지 상간녀를 박살을 내시든지 뭘 하시던 간에 이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남편 보고 돌아와라, 너가 있을 곳은 우리 집 가정이고 아이들을 생각하고 나를 봐라라고 하면 그래 하고 가정으로 돌아올 남편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왜 없냐면 그만큼 그 도파민이라는 중독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분들은 지금 바람이 난 상태로만 본다면 사람이 아닌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들어 처먹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요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런 상간소송이에요. 이 상간소송을 해서 상간녀하고 남편하고 균열을 일으켜야, 이래도 가정회복하기 힘든데 이런 균열마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뭐 이벤트가 없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또다시 바람납니다. 왜냐하면 크게 대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 상간소송 무조건 하시라고 저는 권장을 하는데, 상간소송 접수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분은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절대로 흥분 않고 때리지 않고 말로 좁힐 자신은 있어서 이게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자 볼게요. 자, 흥분을 안 하고 간다라고 해도 상간녀를 만나면 흥분감이 업이 돼요. 여러분들 몸에서 막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칠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폭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칭찬할 게 뭐냐면, 이런 마음가짐, 나는 절대 상간녀한테 흥분하지 않고 때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간 거하고 아무 생각하지 않은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특히 남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간남 만나러 가면은 흥분 안 하고 그냥 말로만 하겠다라고 해도 폭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분들은 조금 적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나러 갈 때만큼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로 좁힐 자신은 있어서 여자분들이 사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막 흥분이 되니까 막 따다다다다다 이렇게만 되지, 그러다가 좁히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이러거든요. 자, 여러분 말로 좁힐 자신이 있으면 이건 베스트 케이스고, 만약에 말로 하다가 여러분이 흥분했어 때릴 것 같아 하면은 차라리 머리끄댕이 잡고 같이 굴르세요. 같이. 왜냐하면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좀 치사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차라리 같이 굴르면 여러분 몸에도 이렇게 상처 남을 거 아니에요. 아, 쟤한테도 나도 맞았다라고 우길 수라도 있으니까, 흥분돼서 때릴 것 같으면 차라리 같이 굴르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더 이득입니다. 자, 그리고 소장 이틀 전 찾아가서 딱 한 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쌍판떼기 보고 각서 받고 만나지 말아라 경고하려고 했거든요. 자, 이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많이 하신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창 외도 때문에 힘들어하던 4년 전만 하더라도 이 남편 바람이든 아내 바람이든 국룰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각서 받아라. 언제? 방심하고 있을 때. 통상 인터넷 찾아보면 매뉴얼이 뭐였냐면 그냥 휴일날 같은 날 있죠.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그때 방심하고 있는 한 아침 7시 뭐 6시 요럴 때 사람마다 좀 틀리겠죠. 남편이든 아내든 같이 있는 시간에 문을 두드려 가지고 나와라 나와라 큰 소리로 얘기할까 아니면 여기서 얘기할까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공원 같은 데 불러내서 봉투 하나 흔들면서 이미 여기에는 다 증거가 있어. 너 각서 써. 어떻게 할 거야? 이게 국룰이었어요. 이거는 뭐 이거를 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상대방의 허점, 빈틈. 그러니까 상대방이라면 이분한테는 상관녀겠죠. 상관녀의 허점, 빈틈, 그 다음에 크리티컬, 요걸 이용해서 각서를 받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틀리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건 조금 이제는 더 이상 올드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없어요. 요새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인터넷 보고 이런 내용 보시듯이 상간녀, 상간남들도 이런 내용 대략은 다 안단 말이죠. 이런 게 아예 안 통한다라고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글쎄요. 확률적으로 이게 얼마나 통할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요게 자칫 잘못 받으면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이제 상간소장 접수해서 상간소송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준비서면에 이 내용이 와요. 계속. 이것 때문에 자기도 스트레스 받았다. 그래서 위자료 금액이 과하다. 금액이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오는데 이것 또한 스트레스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요거를 하실 때는 나의 상간녀, 상간남이 얼마나 멍청한지부터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멘탈 안 되고 멍청하고 바보 같다 하시면 이거 통하겠는데 진짜 어디 업소 다니는 여자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말씀 안 해도 아시겠죠. 이런 좀 질이 안 좋다라고 하면 이게 안 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시려면 어차피 여기 보면은 방심하고 있을 시간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거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사전 조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언제 가장 한가하고 집에 있을 시간인지 이런 거를 정확히 찾아내셔서 정확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알고 이 각서를 접근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별표 친 거 딱 한 번. 제가 딱 한 번이라는 말은 전에 유튜브에서도 강조한 적이 있어요. 왜 딱 한 번이냐면 여러분은 자 이런 상간녀의 박살은 이게 박살이잖아요. 스트레스를 주는 것 자체가 박살은 리스크가 따릅니다. 항상 요거를 꼭 아시고 하셔야 돼요. 뭐냐? 형사고소. 예전에는 뭐 불륜한 사람들이 각서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그래야 됐는지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 사람 아니니까. 근데 요새는 박살을 하면은 뭔가 얘도 자기도 욕 먹었으니까 보상을 바라거든요. 각서 쓴다는 거에 뭐예요? 얘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상간녀는 각서 써줬으니까 나 상간녀 소송 안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상간소장이 덜컥 와. 그러면은 아이고 나는 잘못했으니까 각서도 써주는 게 맞고 상간녀 소송도 당하는 게 맞겠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격을 해요. 뭘로? 얘도 이 상간녀도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도 스트레스 받았다. 자기도 스트레스 받았다. 자기도 스트레스 받았다. 이 사람은 나한테 오로지 바라는 게 돈만 뜯어내려고 했다. 나도 협박받았다. 이렇게 와요. 그럼 이거 다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아까 말했죠. 상간녀 박살은 리스크가 따른다. 뭐가? 형사고소. 자, 협박하신 거잖아요. 협박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협박이라든지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걸 당했다라고 고소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번을 강조합니다. 왜? 준비되지 않은 시간에 딱 한 번만 가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은 이런 거 각서 받고 박살 내려면 녹음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 때렸는데 좁혀서 맞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무고를 증명하려면 여러분은 녹음해야 돼요. 언제? 상간녀, 상간남이 준비되지 않은 불시에 찾아가서 딱 한 번 녹음기 켜고 좁혀지 않는 선에서 각서 받고 말로 신나게 조져가지고 그
분노 해소도 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한 번 찾아갔어. 근데 만약에 또 두 번째 간다고 볼게요. 두 번째 가면 상간남이 대비 안 할까요? 대비합니다. 그 사람이라고 하기 뭐한데 그것들도 다 대비해요. 그러면은 이런 박살의 리스크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있을 만한 시간에 딱 가서 한 번 제대로 박살나시라고. 한 번 했으면 두 번 다시는 찾아가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제가 이걸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한 번 박살 가지고 여러 번 분노 해소가 안 돼. 그럼 뭐 두 번, 세 번, 네 번 찾아가셔도 돼요. 뭐를? 요거를 감안하시고 하신다면. 근데 제가 볼 때는 세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찾아가는 거는 아무리 감안해도 여러분한테 손해이기 때문에 저는 딱 한 번 정확할 때 찾아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분은 요것도 알고 딱 한 번도 알고 계시고 각서도 알고 계시고 괜찮습니다. 저도 만약에 여러분이 사전조사 해보고 충분히 생각해봤을 때 각서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딱 한 번 진짜 좁혀지 않는 선에서 박살낼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찬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나오는데 변호사님 두 분 다 판결문 받기 전에는 위자료 감액될 수 있다고 하고 주거침입, 모욕, 협박, 명예훼손 이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잖아요. 이거 감안하고 하시는 거예요. 고소당할 수 있다고 소송에 불리하다고 말씀 주셔서요. 우아하게 소장 가압류로만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건가? 판결문 받고 그때 욕해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 중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거거든요. 자, 안전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은 이것만 하셔야 돼요. 완벽한 법으로 우아하고 기품 있게 요것만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상간녀 소송할 때 여러분 돈 벌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 안 받아도 나는 박살내는 게 좋다 하면 이런 거 하시면 돼요. 그 위에 거 이런 거 판결 뭐 모욕, 협박, 명예훼손 이런 거 다 감안하고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자 여기서 이런 거 좀 갈등이 되실 텐데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님들은 어느 분을 만나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선임한 변호사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로? 위자료 금액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왜냐하면 그게 보상받는 길이라는 걸 변호사님들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위자료를 더 받아내려고 노력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서 좁혔어. 협박도 하고 모욕도 하고 주거침입도 했어. 그러면은 자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상간자 소송이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를 달리 보상받을 그런 게 없잖아요. 뭘로 보상해 줄 거예요? 똑같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결국은 이 돈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신적인 피해를 돈으로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여기 변호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분들 생각했을 때는 돈을 1,500만 원 받을 거 2,000만 원 받으면은 이분들도 흐뭇해하세요. 근데 여기 말했죠. 상간자 소송은 여러분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는 소송인 건데 여러분이 가서 주거침입해서 모욕도 하고 협박도 하고 명예훼손도 하고 심지어 좁혔어. 좋다 이거야. 한 번은 그렇다 이거야. 근데 두 번 하고 세 번 했어. 그럼 판사님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해요? 아, 얘는 이거 정신적 피해를 이미 다 혼자 해결해 버렸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1,500만 원이 요새는 기본인데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너 어느 정도 울분해서 했으니까 500만 원만 받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나올까 봐 걱정하시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런 내용은 어느 변호사님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사님 말씀 듣지 마세요. 이거는 변호사님 입장은 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는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저는 뭐냐면 여러분이 돈 얼마 못 받아도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고 울분해서 할 수 있고 스트레스 해소할 방법이 있으면 뭐든지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너무 과하게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무 과하게 누가 봐도 좁혀가지고 피 터지고 뼈 부러지고 그렇게 또 이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한 번 진짜 양보해서 두 번까지는 괜찮은데 세 번, 네 번은
이건 오히려 여러분들 더 안 좋게 봐요. 여러분을 더 미친년 미친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시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법대로만 하려면은 요것만 하셔야 돼요. 소장 가압류. 이것만 하시는 게 나은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내용 보면 판결문 받고 그때 찾아가서 욕해줘야 되나? 자, 요런 내용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판결 전에 하나 판결 후에 하나 어차피 얘는 똑같아요. 그럼 뭐로 여태까지 기다려요? 이 판결 나기 전까지 뭐로 섞으리냐고요. 하려면 차라리 요때 하세요. 그래야 스트레스라도 풀리지. 어차피 요 전에 하나 요 후에 하나 이거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다만 이제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본인 소임은 판결 후는 다 했으니까 자기 책임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변호사님은 없겠지만 저도 이것도 찬성입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고 여러분 떨어진 자존감이 올라갈 수만 있다면 저는 무조건 찬성인데 자, 제 종합한 내용은 그 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내용. 직접 찾아가서 기세로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소장만 날려도 그년이 떨어질까요? 자, 이건 모릅니다. 솔직히. 이렇게 질문만 주셔서는 솔직히 모릅니다. 이걸 제가 안다고 하면은 제가 나쁜 놈이에요. 제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이 내용만 보고는 그년이 떨어질까요는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최선을 다하세요. 뭘? 그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야 만약에 여러분들 저는 항상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배우자 바람이 난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이혼할지 고쳐 탈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안정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걸 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웃긴 거예요. 다만 제가 확신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떨어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 요런 거 이런 걸 하시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것도 안 한다라고 하면은 떨어질까요? 자, 상간녀를 떨구는 기본은 뭐냐면은 상간녀 소송이라고 했잖아요. 상간녀 소송은 뭐예요? 금융치료예요. 금융치료. 자, 이걸 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자, 상간녀하고 남편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 둘 사이에 분란을 만들어야 되는 것 중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게 돈입니다. 왜냐면 이게 금융치료라고 했는데 상간녀 소송 3천만 원 소장 가죠. 그러면 이게 상간녀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상간녀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둘이 바람 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거 와? 남편 너 니네 집 단속 네가 잘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나 그래서 너랑 이렇게 교제한 건데 왜 나만 이런 불리한 거 받아야 돼?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겠죠.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어때요? 달래주기 바쁠 거고 애꿎은 와서 아내분한테 화풀이 할 거고 아내분이 절대 상간녀 소송 취하 안 해주고 나는 상간녀하고 나의 문제니까 너는 빠져 이래버리면 뭐 세대는 거예요. 남편은 세대면은 가서 뭐예요? 계속 달래는 수밖에 없잖아요. 아, 남편이 돈이 많아. 이 경우가 제일 진짜 거지 같은 경우거든요. 남편이 돈이 많아서 3천만 원 내가 줄게. 우리 계속 만나. 이런 진짜 부잣집 남편들도 있어요. 이거 정말 이런 경우는 해결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일단 상간녀 소송을 해서 돈으로 분란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아내분이 고민하시는 게 박사를 자꾸 고민하시면은 자꾸 여기에 균열을 만들고 균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싸워서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최선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상간녀 소송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해서 떨어질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소송을 하셔서 일단 돈으로 싸울 빌미를 만들고 또 박사를 하시고 가압류를 하시고 계속 스트레스 상황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것들 헤어질까요? 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분명 문제는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각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맞는 걸 찾아가지고 하나씩 하셔야 돼요. 균열을 계속 만드는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하는 내용들 여러분 상황에 맞다라고 하면은 저는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상간녀 소송은 남편하고 이 상간녀를 떨어뜨리는 게 목적은 초반에는 맞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남편 바람난 것을 알았어. 근데 상간녀 소송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권리조차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계속 남편한테 끌려다녀야 돼요. 남편이 바람피는 걸 아는데 와이프, 그러니까 아내분께서 상간녀 소송조차도 안 한다고 하면 남편분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당당하게 바람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간녀 소송이라든지 이런 박살은 기본이고 여러분의 권리예요, 권리.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해주셔서 나 화나면 이런 여자야,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셔야 남편도 다음부터는 바람 필지 안 필지 뭐 재발할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최소한 눈치는 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남편 바람 상황에서 여러분 미래가 이혼일지 회복일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앞의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자, 이분 사연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는 남편의 반응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제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바람나고 그래도 그런 촉이 있죠. 가정을 버릴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기존부터 개차반이었는지,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갑자기 바람나서 사람이 변했는지, 이런 종합적인 이런 판단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 봤을 때 박살을 내야 될 상황 같으면 내야겠죠. 근데 박살을 냈을 때 여러분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올 사람 같이 보여. 그냥 단순 호기심인 것처럼 보여. 근데 박살 내면은 더 엇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남편의 반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남편의 기존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 됨됨이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요건 제가 알 수가 없고, 요런 거 판단해 주시는 분이 저희 외상후 성장 카페에서 상담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전반적으로 그 결혼 일대기라든지 남편의 성향, 그다음에 아내분의 성향을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니까 가능하시다면 유료지만 상담을 해보시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두 번째, 박살 내는 것은 저는 무조건 찬성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박살내서 남편이 제자리로 돌아올지 아니면 여러분이 울분 해소가 다 돼갖고 평온해질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히려 박살내러 갔다가 더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미래의 일이고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요거하고 맞물려요. 자,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해 본 거잖아요. 이런 것도 이런 생각 자체가 단순하게 그냥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몇 날 며칠 생각을 해봤을 거란 말이죠.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분명 그럴 거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이거 박살 안 내고는 못 살 것 같다 하면 이건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해서 화병 나는 것보다 이거 하고 화병 나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박살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무조건 그거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단 세 번째, 형사고소의 리스크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상간자가 나도 이런 피해를 받았다라고 형사고소 해오면 어쩔 수는 없는데, 자, 상간자 소송을 하면은 여러분이 안전장치라고 해서 나는 그래도 이 형사고소를 당했지만 이런 것들을 한 정상 참작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협박하고 뭐 주거 침입하고 그러면 벌금 나와요. 벌금 100만 원 나올 거 상간소송해서 안전장치 만드시면은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벌금이 감액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혐의 없음 나올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혐의 없음까지는 모르더라도 감액 요소가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간자도 소송하셔서 감액 받는 거는 까지는 좋은데 이 형사고소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나는 내가 이런 박사를 하러 갔을 때 형사고소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마음에 꼭 먼저 생각하시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고 박사를 하고 나 이럴 줄 몰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지 않으신 거예요. 자, 네 번째, 변호사님들은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여러분 위자료를 더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라 박살 낸다고 하면은 짐 싸들고 말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들은 뭐 업무 특성상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니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려면 진짜 소송하고 가압류만 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거는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본질이 뭔가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박사를 하는 이유는 해볼 것 다 해봐야 여러분들 후회가 남지 않고 여러분 마음이 판결금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그나마 평온해져요. 자,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자분들이 이런 분들이 좀 많은데 할 거 다 못 해본 분들이세요. 박살도 못 해봤고 가서 싸우자니 자기가 오히려 상간녀한테 당할 것 같고 그래서 속으로만 울분을 꾹 참고 아무것도 못하고 판결금만 받은 분들이 판결 받고 나서 울분을 막 토하시면서 가서 머리끄댕이라도 하나 한번 잡았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자, 그게 뭐예요? 상간 소송 중에 여러분들 이 마음에 있는 화를 다 털어놓지 못한 거예요. 그게 화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사를 마음속에 간절하게 품고 있다면 이건 어떻게든지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판결 후에도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볼 거 다 해보고 판결금이 적게 나온 거는 이건 인정이 돼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근데 판결금이 뭐 많이 나와도 박살 못 해가지고 화병 날 것 같으면 이건 박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런 절차 이 앞에 있는 이 모든 절차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꼭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지금 남편 바람 때문에 힘든 사람한테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면 그게 가슴에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이거를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다 겪어본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 바람난 이유를 찾지 말라는 게 뭐냐면은 바람은 이유 없어요. 바람난 이유를 찾으려고 하다가 여러분이 미쳐버릴지 몰라요. 자,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 쳐보면 남편이 바람난 이유 뭐 10가지 이유 5가지 이유 그 심리 이런 것들 엄청 많은데 그거 여러분한테 맞는 내용 정확히 맞는 내용 없어요. 거기에 껴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맞는 것 뿐이지 바람은 이유 없습니다. 그냥 이유 없어요. 순둥이란 편이고 착하면 바람 안 나요? 날라리고 좀 욱하는 성격이면 바람 안 나요? 다 나요. 이런 사람 없어요. 이 사람이 더 나고 이 사람이 덜 나고 이런 차이점도 없어요. 누가 바람이 날지 이미 몰라요. 우리는 이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난 이유를 찾지 말라는 게 뭐냐면은 남편한테 에너지 쏟지 말란 얘기예요. 에너지 쏟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면 이 이유 찾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기도 전에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찾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되돌아보라는 게 이유가 뭐냐면 바람난 남편한테 왜 바람났을까 이런 이유를 찾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 이런 곳에 더 에너지를 쏟으시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람나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지 그래서 회복을 할지 아니면 이혼을 할지 여러분 그런 불확실한 미래의 그런 과도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아무것도 대비가 안 돼 있어. 이혼 만약에 진짜 극단의 상황으로 이혼을 한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분은 뭐 전업주부로 살았어. 그럼 이혼하고 나서 뭐 재산분할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재산분할 가지고 여러분 평생 살 수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 바람 상황이 되면은 제일 먼저 저는 해야 되는 게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립의 시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람하고 상관없어요. 바람 나서 가정으로 돌아오든 이혼을 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남편 없이 여러분들이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을 넣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바람 때문에 엄청 힘드신 분들한테 이게 귀에 안 들어오실까 봐 넣을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자, 다 지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제는 앞으로는 바람난 남편한테 의존하시는 것은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송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고요. 네이버 카페 외성에서 질문을 주시면 앞으로도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더 알차게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